오늘은 좀 봐줘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 너무 딱딱하던데 입으로 어린 동생보다 먼저 피곤해하는 것은 오빠 석진이다. 내꺼. 일찍 잠자리에 든 석진이는 잠이 들자마자 코를 골기 시작한다. 잠시 숨을 멈추는 무호흡 증상까지 보인다. 1년 전부터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악화된 석진이는 거의 입으로 숨을 쉬게 됐고 그 후로 코를 골았다. 아기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좀 특히 이제 피곤하거나 뭐 많이 놀고 오면은 특히 코를 많이 고는 것 같아요. 가족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잠을 자도 석진이는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 그러면서 먹는 양이 훨씬 줄어들고 편식도 심해졌다. 식사를 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석진이와 전쟁을 치르는 아빠. 그러나 오늘도 밥은 반도 줄지 않았다. 왜 이렇게 밥을 좀밖에 안 먹어? 밥 안 먹어요. 그래서 별명이 말피예요. 빼빼로세요. 9살 또래 친구들에 비해 석진이는 유난히 몸집이 작다. 코골이가 심해지면서부터 키가 자라는 속도도 느려졌다. 안녕.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생긴 코골이가 성장에 어떤 방해작용을 주는 것은 아닐까? 수면 상태에서 인체의 변화를 가만히 측정했다. 감고 있어. 그렇지. 눈 가만히 감고 있어. 잠을 자기 시작한 지 10여 분. 석진이는 코를 골기 시작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숨을 안 쉬고 있죠. 이게 거의 2분 가까이 숨을 지금 잘 못 쉬고 또 조금 쉬다가 또 1분 이상 숨을 못 쉬고 또 빨간 색으로 나타나 있는 게 근육의 긴장도입니다. 그래서 깨 있을 때는 이렇게 근육의 긴장도가 높다가 잠에 들면 긴장도가 풀어져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깨 있을 때하고 똑같아요. 잘 때도. 코 고는 원인을 해결을 안 해주면 계속 코를 골게 되고 또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또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죠. 근골격계의 피로가 회복이 안 되니까 성장에도 장애가 있고 또 낮에 활동하는 데도 문제가 많아지고 학습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죠. 성장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한밤중에 가장 왕성하게 분비된다.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은 뇌 아래쪽의 뇌하 수치에서 나와 혈관을 통해 간으로 들어가고 성장 인자를 만든다. 이 성장 인자와 성장 호르몬이 온몸으로 퍼져 뼈마디의 성장판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뼈가 제대로 자랄 수 없다. 학습장애나 성장장애 외에 성장기 어린이에게 알레르기 비염이 치명적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레르기 비염을 앓아온 어린입니다. 비염에 걸린 아이들은 입으로 숨을 쉬는데 이런 습관 때문에 점차 얼굴이 위아래로 길어지고 입을 벌리고 있는 얼굴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얼굴을 아데노이드 얼굴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2차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은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치료법으로는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조금씩 인체에 투여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면역 치료와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과정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알레르기가 난치병이듯이 알레르기 비염도 치료하는데 많은 난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를 진료해온 조중생 교수. 그는 최근 새로운 원인 물질들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비염 환자들을 많이 접한다.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향수, 공해, 담배 연기 등의 알레르기 증상과 똑같은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 이외에 딴 비특정의 자극에 있어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 자체도 어렵고 치료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런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오랜 싸움에 지친 많은 환자들은 치료를 중도 포기한다. 저 답답해 죽겠어요. 병원에 오면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뭐 쌕쌕거리고 죽겠어요. 그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뭐 알레르기란 말도 않고 그냥 치료만 받아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한 5년 됐어요. 그런지가. 정창환 씨는 코 수술을 앞두고 있다.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시작된 것은 7년 전이지만 그동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넓혀놓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는 사이 그의 코 속에는 고름이 계속해서 괴는 축농증이 생겼다. 많이 누렇고 굉장히 많이 나오시네요. 그리고 정창환 씨의 상태는 특히 중증이다. 이 옆에 있는 살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모아서 부어오른 점막은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물혹으로 변했다. 점막이 늘어지면서 이렇게 혹으로 변하는 겁니다.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미루고 아니면은 이러다 괜찮겠지 이제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본 코 속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고름이 코에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얼굴뼈 곳곳에 퍼졌고 대부분의 점막은 이미 물혹으로 변했다. 정창환 씨는 앞으로 3번의 수술을 더 받아야 한다. 모든 병이 초기에만 잘 치료하면 그렇게 심하게 치료하지 않고 이렇게 쉽게 날 수가 있지만 오랜 기간 앓는 거를 그냥 무심하게 내버려두면 이렇게 심한 상태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난치병인 알레르기 비염을 방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앞서 제작진이 주최했던 비염 검사 지원자들 중 알레르기 비염 환자 3명을 추려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갔다. 병원에서 추천한 가장 적극적인 치료 방법은 자신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코에 분비물이 고이게 돼 있어요. 아까 이렇게 수그리시고요. 그다음에 이쪽 코를 막으세요.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콧속을 관리하는 법도 교육했다. 따가워요? 입으로 뱉어내세요. 실험 참가자들은 앞으로 병원에서 배운 요법들을 매일 실천하게 된다. 이 코막힘, 코 많이 나옴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 습관도 잘 바꿔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치료도 규칙적으로 잘 해서 이 코 막힘으로부터 해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환경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수칙은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인 진먼지 진드기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다. 눈으로는 깨끗해 보이던 침구에서 먼지가 수북히 나왔다. 아까 처음에 하신 요에서 나온 겁니다. 먼지를 제거한 이불과 요, 베개에 진드기를 방지하는 특수 침구가 씌워졌다. 오늘부터라도 정말 청소라든가 어떤 관리를 확실하게 해서 좋은 효과와 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요법을 실시한 지 6일째. 과연 참가자들에게 변화가 생겼을까? 집안을 환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보영 씨는 그동안 꾸준히 환경요법을 지켜왔다. 먼저 하루에 2번 이상 진공 청소기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한다. 김보영 씨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항원도 진먼지 진드기이기 때문에 집중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도 있다. 진드기가 서식하기 좋은 장소인 커튼 등에는 진드기 구충제를 뿌린다. 빨래는 반드시 햇빛에 말리고 바닥 깔개도 자주 일광을 시키는 것이 좋다. 이런 방법들은 진드기뿐 아니라 각종 벌레에 대한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다. 세수를 하고 이를 닦으면서 함께 코세척을 하는 것도 습관이 됐다. 코세척은 효과를 가장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루도 거르지 않게 됐다.
사실 보영 씨는 처음엔 병원에